내일 경기도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참석해서 여야 정치권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치부 우종환 기자와 내일 국감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우종환 기자,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인사청문회 수준의 이제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내일 경기도 국감 국민의힘 준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행안위원들과 만나 이재명 국감에 대비한 비공개 전략회의를 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 이재명 후보라는 점을 집중 부각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설계자, 기획자, 몸통이면서도 거꾸로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고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궤변과 거짓말이 국민들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 한 발언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특히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이 이 후보인지를 집중적으로 따질 전망인데요. 최전방 공격수로는 앞서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하고 성남시의회에도 돈이 뿌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던 박수영 의원을 행안위에 배치했습니다. 그러면 박수영 의원은 원래 행안위 소속이 아닌가 보죠? 네, 원래 정무위였다가 이번에 행안위로 맞춤형으로 옮겨서 배치한 겁니다. 네. 박수영 의원이 했던 과거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오늘 처음으로 그분들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녹취록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 씨입니다. 그러면 저 박수영 의원을 행안위로 이제 배치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박수영 의원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시절 김문수, 남경필 경기지사 아래에서 행정부지사로 재직하는 동안 이 후보와 여러 차례 부딪힌 바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후보를 잘 아는 맞춤형 공격수라는 판단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국민의힘 쪽 준비 상황을 봤고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좀 상황 좀 볼게요. 국민의힘 이 창에 맞서 아무래도 이제 방패 전략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민주당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 기회에 대장동 의혹을 오히려 깨끗이 해소할 좋은 기회가 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한 말 한번 들어보시죠. 본인하고 직접 통화를 해봤더니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너무 자신 있는 거예요. 일부 언론에서 편집되지 않는 생방송 그대로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를 꼭 놓치고 싶지 않다. 송 대표 발언도 이제 오늘 있었던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인터뷰입니다. 네.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 핵심이 국민의힘과 토건 세력의 결탁이고 자신은 그들과 싸워서 일부라도 공익 환수를 냈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하고 있죠. 자신의 언변과 사이다 직진 본능을 발휘해 여론을 반전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자, 여야의 내일 국감 준비 상황을 좀 봤습니다. 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유력 대선 후보이다 보니까 경기도 국감은 매년 또 화제가 되지 않았어요? 네, 국정감사가 열릴 때마다 이재명 후보와 야당은 거친 설전을 벌였었는데요. 지난 2014년 성남시장 시절에는 환풍구 추락 사고를 놓고 답변 기회를 주지 않아 이런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당시 상황 한번 보시죠. 왜 웃는 거예요? 웃는 이유가 뭐냐고?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예? 기가 막혀서 뭐가 웃었습니다. 기가 막... 경기지사로 첫 국감을 받은 2018년에는 이른바 해경궁 김씨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신체 부위에 점 논란도 나오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사 되자 말자 갑자기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잖아요. 소회가 어떠세요? 인생 무상이죠. 지난해에는 이른바 국민의 짐 발언으로 야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당시 상황도 한번 직접 보시죠. 당명을 가지고 국민의 짐이라고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국민의 짐 진짜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경기지사를 넘어 여당 대선 후보인 만큼 내일은 이전보다 더 치열한 공방이 될 전망입니다. 네. 앞서 이 상황 보니까 뭐 절대 야당 앞에서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자, 그리고 이 요즘 그 대장동 일타 강사로 유명해진 원희룡 후보가 국민의힘 측에 이재명 국감 팁을 하나 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내일 국감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 변호사비 의혹에 집중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후보의 변호사비 중 일부는 공익 무료 변론이었고 대납 의혹이 나오는 일부는 이 후보 본인이 냈지만 사생활이라며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원 후보는 사생활이라고 주장하면 같은 논리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죄가 될 수 없다는 논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생활이라고 해서 대답도 안 하고 피해 나갈 수 있으면 일단 MB부터 즉각 그날로 출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야말로 학원 일탈 강사 같은 브리핑을 하고 있군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2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영입을 놓고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이제 경쟁을 했는데 홍준표 후보가 이제 영입에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네, 정치권에서는 홍준표 후보의 부인 이순삼 씨가 최재형 전 원장 영입의 1등 공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째서요? 이순삼 씨가 최 전 원장 부인인 이소연 씨를 여러 차례 만나 설득에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제가 두 사람이 만난 사진을 입수했는데 경북 영천에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후보들 부인인지는 사진으로는 구분이 안 되네요. 예, 보시면 왼쪽이 홍준표 후보의 부인 이순삼 씨고 검은 옷, 네, 오른쪽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인 이소연 씨입니다. 갈색 옷 입으신 분?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논란에 운신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은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에 비해 이순삼 씨의 활동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내일 국정감사 오전 몇 시부터 하는 거죠? 네, 10시부터 시작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종환 기자였습니다.